예,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정점 논란이 지금 거의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궁금증들, 걱정들이 많았는데 일단 3분기 성적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이 수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저희 예상보다 2.4% 정도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왔고요. 역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쪽에서 원엑스에 대한 수율 자체가 저희 예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전체 영업이익 17.5조 중에서 한 13.8조 정도, 약 77%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실적이 각각 나온 건 아닌 거죠? 전체 실적만 나온 거죠? 예, 10월 말에 이제 사업부별 실적이랑 그다음에 투자한 설비 투자 규모 그리고 예. 4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니까요. 오늘은 잠정 매출액하고 잠정 영업이익만 공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왜 반도체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냐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반도체가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인데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내년에도 사실 스마트폰 쪽 이익이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올해랑 좀 유사한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보면 내년에 저희가 전사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소폭 순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전체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여도 비중은 올해가 한 77% 정도 된다면 내년에는 거의 80% 육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조금 반등 좀 높게 나오기가 상식적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는 사고 싶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을 별로 안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많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의 강도랑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한국 기준금리도 곧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폄하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고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았나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아까 앞서 좀 보신 대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삼성전자 살만한 주가 수준입니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주가고요. 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정점론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올해보다 이제 증익하느냐 아니면 감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증익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이 내년 상반기 내에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는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PE 기준으로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감익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사서 바로 강하게 가느냐 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가 주식시장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두 번째가 어쨌든 4분기부터 이제 고정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할 때까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좀 제한된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특히 10월 말에 삼성전자가 말하는 시황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의 눈높이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정 가격, 디램 고정 가격이 어느 레벨에서 하락하는지도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확인할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은창 현대차 투자증권 센터장과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고 내년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일부 좀 들었고요. 지금부터 김방수 위원님께 삼성전자 실적과 우리 경제와의 상관성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어서 오십시오. 바로 시작하시죠. 예. 오늘 실적 일단 센터장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이번 실적만 놓고 보는 거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 같았던 게 하나 있고 놀라게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같았던 건 반도체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여전히. 추정치로는 77%니까 80% 가까운 그러네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건 보통 17조 1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7조 5천억을 했으니까 시장이 서프라이즈 상태는 맞는데 아까 앵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번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시장의 공감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주가를 일부러 봤거든요. 네네. 탄력도 탄력이지만 주가 수준 자체가 액분하고 난 이후에 액면분하고 난 이후에 사실 별 이렇게 모멘텀을 그러니까 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좀 들어서 봤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할 만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정점 논란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거의 마지막 촛불의 강렬함처럼 예.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미 이제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6조 정도로 이제 낮춰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럼 3분기에는 그 정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느냐? 하나는 시차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량이 가격이 떨어진 걸 좀 커버해줬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많이 더 많아지면서.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 때문에 이제 조금 예상보다는 더디게 나오는 것뿐이고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냐 이런 논란만 남아있지 조정 자체는 불가피하니까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 이익에 그렇죠. 대한 기대치 가지고 움직이는 예.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벌써 저 2심 집행유예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말이죠. 대한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너 리스크도 상당히 그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증시에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실적과 우리 한국경제와 이제 관계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사실은 그나마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3분기 실적까지만 본다면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4분기 이후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스럽다는 거고. 그러면 4분기 이후로 넘어가서 지금 4분기입니다만 내년 초 뭐 내년 중반까지 상반기까지는 결국 우리 수출도 이제 이 반도체가 조금 밀리면서 조금 더 걱정스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요 이제 9월 국제기구들이 그리고 예. 10월 들어서 민간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 그나마 수출이 버텨줬고 그 수출을 반도체가 견인해 왔는데 이 정점 논란에서 비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전망치 혹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삼성의 고민과 반도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건 이렇습니다. 이 반도체 편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난해는 67%였어요. 예.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상반기는 75%인데 이번 3분기에 77%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점점 깊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점은 반드시 왔다.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믿음까지 시장에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아까 그 수출이 한 4분의 1 정도가 반도체가 반도체죠. 담당하잖아요. 예. 근데 또 삼성전자의 매출액만 가지고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0%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한 부담을 안는 구조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경제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말씀을 잠깐 하셔서 네. 거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부회장 사실상 이제 지금 경영을 이제 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좀 뭐 바이오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를테면 반도체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체할 만한 어떤 반도체 버금을 갈 만한 그런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삼성이 못 찾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80조 원 투자 계획을 얘기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AI, 5G, 전장 부품,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다 조금씩 건드리는데 꼭 느낌이
모든 과목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처럼 약간은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남이 사실은 이미 앞서 나간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남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이 선두주자로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공격적이고 스피디한 투자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27일 사우디 국왕 초청으로 접견한다는 소식도 오늘 알려졌죠. 그런 것들이 이 광폭 행보의 그 외양은 미래 먹거리 확보지만 실질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제 이런 최고 실적도 내놓으면서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